우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귀하신 분 또 오셨습니다. 우리 피팅 체어의 김철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피팅 체어, 저번에 의자 저희한테 좋은 의자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의자하고 맞물려서 발받침대라는 걸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해서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품을 만드셨습니까? 제가 만든 의자, 체형 맞춤 의자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 피팅 체어의 완성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발받침대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고, 긴장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발받침대를 만들고 나서 우주아빠 채널에 와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피팅 체어의 맞춤 의자를 제일 처음으로 소개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의자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발받침대 때문이거든요. 맞춤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의자만 내 몸에 맞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높이도 맞아야 되거든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 내 책상이 없을 때는 그냥 발바닥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닿으면은 네. 내한테 맞는 의자가 되는데요. 네. 근데 책상에 있는 순간에 의자의 높이는 달라져야 하거든요. 네. 책상이 내 체형보다 높을 때는 어깨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우스를 쥐어도 그렇고 키보드 사용도 그렇고, 지금도 이 책상 같은 경우 저한테 높거든요. 네. 이렇게 팔을 올리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어깨가 들리면은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네. 시간이 지나면 목은 또 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은 의자의 높이를 올리고 발 받침대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맞춤 의자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 의자를 사시는 분들한테 높이가 키하고 책상 높이를 항상 책상 높이를 적게 하는데, 책상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항상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높이는 건장한 높이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문자도 남겨드리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이제 사천에 계시는 분인데, 진주의 이제 컴퓨터 매장에서 피팅 M을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앉았을 때는 의자가 굉장히 편한데, 제가 만들어 드린 의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높이가 높아서 제가 의자의 높이를 올려 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발이 안 났잖아요. 발 받침대를 쓰시라고 했는데 시중에서 구매한 발 받침대가 맞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의자도 제가 반품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발받침대를, 시중에 판매하는 발받침대를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이런 발받침대를 사가지고 구매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한 발받침대가 없는 겁니다, 시중에. 시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 네, 그런 발받침대를 구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발받침대가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발받침대에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만드는 분들이 그냥 막 단순하게 상품으로서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판매하기 위해서. 잘 팔기 위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요. 쉽게 사람들이 그냥 혹하게 그렇게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제가 봤죠. 책상 높이, 그 다음에 키 데이터를, 실제로 책상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써야 되냐면 3cm 이상 책상 높이가 내 체형보다 높을 때는 어깨가 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의자 높이를 올려야 되고 발 받침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상 높이라는 건 요 책상에 네, 상판까지 이 높이를 말하는 네, 거예요. 이 맞습니다. 높이가 자기 키보다 3cm 이상 차이가 나면 의자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말씀이십니다. 네. 어깨가 들리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죠. 네. 의자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죠. 네. 그때는 이제 의자 높이를 올리고 네. 발 받침대를 사용해야 되고, 아니면은 책상 높이를 낮추든지 내 키에 맞춰가지고. 네. 이 두 가지 방법. 특히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네. 발 받침대를 안 쓰고 책상을 낮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해보니까 최대 차이가 나는데, 제가 판매한 분들한테는 최대 13cm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3cm에서 13cm가 책상 높이 차이 나는데, 이 높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높이 차이죠. 높이 차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가 우리가 허리 각도하고 무릎 각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허리의 각도보다, 우리 앉을 때 이 허리의 각도보다 무릎의 각도가 크게 되어지면은 힘이 꼬리뼈 쪽에, 허리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각도는 허리 각도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상체가 누르는 압박이 하체를 통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밑으로 분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발 받침대의 경사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앉을 때 허리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앉을 때는 직각으로 앉거나 구부러지는 자세에서는 디스크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앉을 때는 105도 이상으로 앉아주는 게 가장 좋은 허리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05도로, 음무를 봤을 때 105도로 앉는다라고 봤을 때 발 받침대의 각도는 그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무릎의 각도는 그 이하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를 갖다가 이제 13도 경사를 줬죠. 13도를 90도 플러스 13도 하면 103도가 되지 않습니까? 103도는 100도에서 106도 사이에 무릎의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도 경사를 주고, 그 다음 106도일 때 높이가 3cm가 되지면 요 제일 최전 높이가 한 8cm에서 9cm 정도 됩니다. 8cm, 9cm 정도 잡고, 그 다음 최대 높이 13cm를 수용할 수 있는 높이가 16에서 17cm. 그 높이를 잡고 설계를 했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면은 요 높이가 8cm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 높이가 8cm 정도 되고, 한 5cm 정도를 이제 뺐을 때, 5cm 정도를 뺐을 때가. 그리고 네. 요 평면에서 이 각도를 쟀을 때 이 발 받침대가 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13도라는. 네, 맞습니다. 13도. 그다음 이제 무릎의 각도는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도 정도를. 네, 103도 센터가 이제 103도가 돼. 90도에서 13도를 하면 센터가 103도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발목을 움직여도. 네. 그래서 이제 요게 100도에서 한 106도 정도까지 무릎의 각도를 둘 수가 있는 거죠. 허리 각도를 좀 크게 해서 앉는 분들은 뭐 106도로 두시고, 허리 각도를 좀 적게 하는 분들은 100도로 두시고 앉으시면 되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위치에다 놔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받침대가 허리에 이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네.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실제로 네. 위치로 한번 놔주시고요. 자, 네. 이 의자가 이제 보면은 저한테는 이 높이는 저한테 맞는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저한테 맞는 높이고, 뭐 알맞은 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았을 때 요 발걸이 위에 팔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이 높이가, 이 높이하고 최상 높이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상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은 들어가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낮지 않습니까? 이제, 최상이 네. 높죠. 그죠? 그럼 앉으면 팔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의자의 높이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올려가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 저한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높이가 네. 책상 높이에 맞는 높이인데 그죠? 근데 이 발은 제가 발이 보시면은 들리죠? 이제 예. 들리니까 예. 이때는 이제 발 받침대를,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간다. 네. 그러니까 발 받침대를 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발 받침대를 이렇게 놓게 되면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제하고는 한 3cm, 4cm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한테 맞는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네. 발 받침대 아래쪽 부분에 네, 그렇죠. 올려놓으시면 한 3, 4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한테 맞는 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의자의 이제 방석에 네. 딱 허벅지 부분이 뜨지 않고 이렇게 밀착된 게 보이고 예, 밀착이 네, 되어야 돼요. 무릎의 각도가 아까 말씀하신 예. 103도 그 정도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허리에 모든 체중이 집중되는 거를 방지해 그렇죠.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예, 이 각도가 내가 앉을 때 허리 각도보다 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발 받침대를 무릎의 각도가 이 각도가 허리 각도보다 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 의자에 앉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무릎 각도 크지 않습니까? 네네. 무릎의 각도가 크면은 이 허리에 힘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식 의자가 불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발 받침대를 사용할 때도 네. 똑같이 딱 두 가지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요 하체가 방석하고 자판하고 밀착이 되어져야 네. 힘이, 허리 누는 힘이 분산이 되어지고, 한 가지는 발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되고, 네네. 발꿈치가 정확하게 닿아야 그 힘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요 무릎의 각도죠. 네, 무릎의 예. 각도. 무릎 각도가 앉을 때 허리 각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발 받침대 사용했을 때 힘이 밑으로 내려가죠. 상체가 누르는 이 압박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나와야지 이제 장시간 의자에 앉는다 하더라도 네. 허리의 피로도나 그런 데미지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 받침대 용도는
우리가 앉아서 오래 생활하기 때문에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자기가 책상 높이하고 이 발하고의 사이즈 차이가 날 때 이렇게 이 발받침대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차이를 이렇게 극복해 줌으로써 허리에 무리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허리 각도도 직각보다는 크게 가장 좋은 각도는 125도 이상이 되지면은 상체에 누르는 압박이 디스크 압박이 서 있을 때와 같아지거든요. 가장 좋은 뒤로 완전 기대어서 앉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우리가 업무를 볼 때 그렇게 앉기 힘드니까 최소 105도 이상은 유지해서 앉는 것이 좋은 각도가 됩니다. 직각보다는 네. 105도를 유지하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안 간다. 네, 그렇죠. 교정의자를 사용했을 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원인도 이 허리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 각도 때문에. 네, 허리 각도가 직각으로 가서 직각이나 그 이하의 각도로 가게 되면 허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 받침대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드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해지니까 왜 이 제품을 만드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자, 예, 제가 만든 의자, 체형 맞춤 의자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 피팅 체어의 완성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발 받침대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도 수집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이게 몇 번째 나온 게 완제품이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소재였습니다.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개선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완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 나무 재질이 굉장히 고급 가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만져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이템을 저도 이제 학교 같은 데서 가끔씩 보긴 했지만 이 발받침대의 크기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은 제품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가로 길이가 60cm거든요. 60cm. 네, 60cm인데 이거는 이제 체구가 큰 사람이 네. 네, 몸무게도 많이 나고 체구가 큰 분이 다리를 벌리고 앉았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높이, 그 넓이입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발바닥의 밀착 면적이 넓어야 힘이 아래로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 같은 거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다리를 벌리고 앉는데 체구가 큰 분이 앉았을 때 한 60cm 정도가 되어졌을 때 네. 전체가 이제 발을 다 올리고 그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만들 수 있는 치수 중에서 가장 넓은 치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60cm를 갖고요. 근데 요 길이가 34cm가 되거든요. 34.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렇게 된 이유가 경사각을 13도로 잡고 네. 아래쪽 높이를 8에서 8.5cm 잡고 위에 높이를 16에서 17cm를 잡으니까 요 폭이 34c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4cm가 나오게 되진 겁니다. 요 각이 이제 13도고 그 원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나무 재질은 멀바우 집성 원목이라고 합니다. 멀바우 집성, 네, 집성 원목. 네, 집성 원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목은 그냥 원목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제 집성 원목이란 원목과 원목을 이어 붙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어 붙인 이런 표가 나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집성 원목이라고 하고요. 나무의 재질을 우리가 판단할 때 저는 잘 모르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방에서 만들어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나무는 이 컬러가 짙을수록 좋은 재질에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쇼핑몰에 보시면은 밝은 톤의 나무 재질들 같은 게 가격이 싼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짙은 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발받침대를 사용할 때 발받침대가 갖춰야 될 게 또 있는데요.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밀리면 네, 그렇죠. 안 된다.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무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걸 무겁게 제작을 했고요. 무게 묵직합니다.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고무발을 달았습니다. 네.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네 곳에다가 네. 고무로 이렇게 받침을 또 해놨고요. 조금 제가 특이한 점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고정을 위해서 피스를 박아놓은 자리인데 거기를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처리한 게 아니라 약간 깊숙하게 박아서 여기도 또 나무를 딱 박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연마를 해서
똑같은 면인 것처럼 이렇게 마감 처리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예, 이제 목심이라고 네. 하고요. 네, 목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손이 조금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을 올렸을 때 맨발을 올려도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심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서리 부분도 이제 아주 부드럽게 샌딩이 되어 있습니다. 샌딩까지 돼가지고 아주 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염, 우리 쓰다 보면 오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오염을 쉽게, 없앨 수 있도록 이 코팅을, 바니쉬 코팅을 2번이나 했거든요. 바니쉬 코팅을 2번이나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염에서도 아주 이제 강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더라도 그냥 가볍게 닦아버리면 되게끔. 네,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주신다고. 네, 맨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염도 쉽게 예방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많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무도 고급스럽고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또 가격을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에 판매를 하고 계신지 한번 이게 55,000원입니다. 55,000원. 네, 저희 쇼핑몰에는 55,000원에 올려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리뷰 100개 달릴 때까지는 45,000원에 팔려고 하고 있고요. 리뷰가 100개 달리기 전까지는 55,000원짜리 제품인데 거의 원가 수준이죠. 45,000원이면. 이제 네, 거의 지금 원가 거의 수준인 원가입니다. 45,000원에 리뷰가 100개 달리기 전에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의자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냥 원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의자를 피팅체어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으로 요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걸 단품으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싸게 주신다고 네,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주아빠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벤트도 한번 해야죠. 아, 우리 또 그 우주아빠 TV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또 이렇게 뭐 싸게 해주신다고 또 하시고 또 뭐 이벤트로 한번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이 소개하는 영상에 또 이렇게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께 한 분께 이 고급 발 받침대 제품을 한 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제가 접수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뭐 가격만 본다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재질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을 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품 이런 거 사면은 뭐 한 번 사갖고 한 달, 2달 쓰는 제품 아니잖아요. 거의 뭐 파손이 안 되면 평생 쓰는 제품인데 45,000원, 55,000원이라는 금액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하기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른 자세로 이렇게 장시간 컴퓨터 쓰시는 분들, 뭐 게임하시고 그런 분들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거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게임 아이템 하나 사는 가격보다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도 이제 우주아빠 그때 좋은 듣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 하고 네. 계시니까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 피팅 체어입니다. 네, 피팅 체어, 피팅 체어 채널을 개설하셔가지고 의자와 관련된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피팅 체어 채널도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